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직접 묶을 수 있느냐, 아니면 딸에게 옷 입는 것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올해 91살입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서울에 있는 제 병원까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아직도 정원 가꾸기를 합니다. 아직도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나이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저는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서 보십시오. 자,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손으로 밀어야 했습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허리 아래쪽이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제 다시 앉으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느꼈다면 이미 위험 구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살 박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관절이 너무 뻣뻣해서 무릎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습니다. 그는 몸을 비틀어 보완하려고 합니다. 침대 옆 탁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수년간의 칼슘 흡수 불량으로 약해진 그의 연약한 엉덩이뼈가 이 단순한 움직임으로 골절됩니다. 그는 넘어집니다. 전화기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부인은 부산에 있는 아들을 방문 중입니다. 누군가 발견하기까지 그는 11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낙상 이후 박 씨는 다시는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2년을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하며 보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매달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한 가지 특정 질문을 연구하는데 18년을 보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강한 뼈와 유연한 관절을 유지하는 반면 두 그룹 모두 똑같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연약하고 뻣뻣해지는가? 제가 발견한 답은 뼈 건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너무나 단순해서 제가 서울의 의학학회에서 처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방에 있던 의사들의 절반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위장에 있는 칼슘 알약은 거의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그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시스템을 통과해 나가고 여러분은 왜 무릎이 여전히 아픈지, 여전히 병뚜껑을 잡을 수 없는지, 척추가 여전히 앞으로 굽어지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낭비하고 황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특정한 2시간의 창이 있으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이 칼슘 흡수 기계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대 동안 아침 식사 시간에 거의 아무 효과가 없던 같은 보충제가 갑자기 최대 10배까지 더 효과적이 됩니다. 1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쇠퇴와 골밀도 손실의 실제 역전 사이의 차이입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영양생화학센터에서 관절 경직과 이동성 감소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를 추적한 제 연구를 통해 저는 이 시간대를 제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과 모든 관련이 있으며 특정 시간에만 활성화되는 특정 효소 반응과 하루 중 다른 시간 동안 세포막이 미네랄을 운반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이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흡수를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칼슘과 함께 먹어야 하는 흔한 음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사용해온 복용 시간이 실제로 칼슘의 최대 90%가 뼈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유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72살 최 씨가 우편함까지 거의 걷지 못하던 상태에서 단 4개월 만에 손주들과 등산을 하게 된 간단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서울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 보충제를 먹고 무의식적으로 그 잠재적 효과의 90%를 씻어내립니다. 지금 언제 칼슘을 복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커피와 함께인가요? 점심 때인가요? 자기 전인가요? 그 타이밍이 여러분의 전체 보충제 복용 루틴을 망치고 있을 수 있으며 뻣뻣한 무릎과 아픈 관절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우리 몸이 실제로 미네랄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서울 전역의 연구실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한국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일했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몇 주 안에 여러분의 이동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제품을 팔려는 또 다른 비타민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동성을 몇 주 안에 변화시킬 수 있는 순수한 과학입니다.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고 아침에 경직을 경험하고 있다면, 병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단을 오를 때 딱딱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칼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용하고 있는 칼슘을 몸이 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는 수천 가지 생화학 과정을 제어하는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칼슘 흡수는 여러분의 전체 몸에서 가장 시간에 민감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매일 특정한 2시간의 시간대가 있으며 그때 장세포가 칼슘 결합 단백질의 최대 수준을 생산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육모라고 불리는 장의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칼슘 분자에 대해 특히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변화합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칼슘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뼈와 관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칼슘 영양제는 거의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시간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합니다. 10배입니다. 단순히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칼슘 알약 10개의 효과를 한 알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황금 시간대는 언제 나타날까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녁 식사 후 약 1시간 뒤입니다. 생산합니다. 이 단백질은 셔틀버스처럼 작동하여 칼슘 분자를 장벽을 가로질러 혈류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이 셔틀버스는 특정한 2시간 동안만 운행합니다. 그 시간대 밖에서는 버스가 운행을 멈춥니다. 칼슘은 그곳에 사용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가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 때 칼슘을 복용합니다. 끔찍한 실수입니다. 아침에는 칼빈딘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깨어난 후 이산도 더 약해져서 칼슘 영양제가 제대로 녹지도 않습니다. 분피를 삼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단순히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년간 매일 아침 1000mg의 칼슘을 복용해왔습니다. 5년이나요. 그녀의 골밀도는 여전히 80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양제 복용 일정을 보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에 칼슘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정확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4개월 안에 그녀의 추적 골밀도 검사에서 12%의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4개월 만에 12%입니다. 삼성의료원의 그녀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 하지만 타이밍은 비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쌀과 빵에서 발견되는 피트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음식이 포함된 식사 중이나 직후에 칼슘을 복용하면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칼슘을 복용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위가 소화를 마쳤습니다. 차단 화합무리 체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통로가 넓게 열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최대 10배까지 증가시키는 중요한 동반 영양소도 있습니다. 비타민 D3입니다. 하지만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칼슘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최소 2000 국제 단위를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D3는 더 많은 칼빈딘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더 많은 셔틀버스, 더 많은 칼슘이 뼈로 운반됩니다. 마그네슘은 이 퍼즐의 세 번째 조각입니다. 적절한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뼈 기질에 제대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혈류에 떠다니다가 잠재적으로 동맥에 위험한 침전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하며 이것도 저녁에 복용해야 합니다. 저는 서초구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수년간 칼슘을 복용했지만 결과가 전혀 없는 환자들을 매주 봅니다. 제가 그들의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순간, 이런 보조 영양소들을 함께 드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몇 주 만에 아침 경직이 사라집니다. 악력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 더 이상 발을 질질 끌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되찾습니다. 칼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 후에 비타민 D3와 마그네슘과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뼈 건강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이 전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평범한 칼슘을 뼈를 만드는 기적으로 바꾸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18년간 한국에서 임상 연구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연구한 결과 저는 제 동료들조차 놀라게 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칼슘 흡수율이 평소의 최대 10배까지 증가하는 2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10배입니다. 이 말은 이 시간대 밖에서 칼슘을 드시면 말 그대로 드신 것의 90%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에 있는 작은 기관인 부갑상선은 칼슘 대사를 조절하며 정확한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저녁 시간 동안 이 샘들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가장 높은 농도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장세포를 여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칼슘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저녁 식사로 인해 이산 분비가 여전히 강한데 이는 칼슘이 제대로 녹기 위해서는 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드시면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깨어날 때 최고치에 달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칼슘 흡수를 차단합니다. 우리가 열어야 할 그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수년간 칼슘을 드시고도 여전히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드시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8세셨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딸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5년간 칼슘 보충제를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5년이나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제품에 권장된 대로 드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이 모든 보충제에도 불구하고 골량의 12%를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칼슘을 언제 드십니까?
그녀는 아침 7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루틴을 버리고 똑같은 칼슘 보충제를 저녁 9시에 저녁 식사 후 30분에 드시기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 단지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은 도움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주 만에 아침 경직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 후속 골밀도 검사에서 7% 개선을 보였습니다. 단지 보충제를 드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골밀도가 7%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독립성을 되찾아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는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저녁 시간대에 칼슘과 함께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의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3가지 보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비율은 칼슘 2에 마그네슘 1이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셔틀버스처럼 작용하여 칼슘을 장벽을 넘어 혈류로 운반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은 그냥 소화관에 머물다가 결국 배출됩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둘째,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2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D3입니다. 저녁 칼슘과 함께 최소 1,000 국제 단위를 드십시오. 비타민 D3는 장에서 칼슘 분자를 붙잡아 장벽을 통과시키는 특수 결합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단백질이 없으면 흡수가 70% 떨어집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보충제와 함께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이나 견과류 몇 개면 됩니다. 비타민 D3는 지용성이므로 지방 없이는 흡수될 수 없습니다. 지방이 없으면 비타민 D 흡수가 안 됩니다. 비타민 D 흡수가 안 되면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이 전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슘을 쓸모없는 분필에서 뼈를 위한 액체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18년간 저는 서울의 저희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혈중 칼슘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시간대별로 흡수율을 추적했습니다. 월별로 골밀도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간에 칼슘을 드시기 때문에 돈을 버리고 뼈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는 미네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는지를 포함하여 몸속의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매일장 세포가 햇빛 속 꽃잎처럼 활짝 열리는 2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칼슘 흡수는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증가합니다. 이 마법 같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왜일까요? 절대 잊지 않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칼슘 결합 단백질이라는 효소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생성합니다. 이 단백질은 운송 트럭처럼 작용하여 장에서 칼슘 분자를 잡아 혈류로 직접 전달합니다. 이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은 그냥 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화장실을 사용할 때 배출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칼슘 정제를 녹이는 이산 분비가 최적의 수준에 도달합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최고 민감도에 이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칼슘 흡수를 위해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살이셨죠.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제 진료실로 올라오는 3개의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심각한 골다공증이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칼슘 영양제를 빠짐없이 드셨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요. 8년간 먹은 약이 다 헛수고였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칼슘 드시는 거 중단하세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드세요. 그분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시더군요. 이전 담당 의사가 아침 식사와 함께 먹으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 의사가 틀렸고 그 구식 조언이 당신의 뼈를 망치고 있다고요. 박 여사께서 제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는데 그 3개월 동안 골밀도가 이전 8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두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필요 없어서요.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슘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절대 피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저녁에 칼슘을 드실 때는 반드시 소량의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푸짐한 식사가 아니라 가벼운 간식이요. 왜 그럴까요?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돕는 비타민 D를 흡수하려면 약간의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반쪽에 아몬드 몇 알 또는 작은 고구마 한 조각을 권해드립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다음 음식들과 함께 칼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 차 또는 카페인이 든 음료. 카페인이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시금치나 옥살산이 많은 음식. 이것들이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의 결석을 만듭니다. 고섬유질 시리얼이나 밀기울. 섬유질이 칼슘이 흡수되기 전에 장에서 쓸어버립니다. 또한 칼슘을 철분제나 아연 영양제와 동시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미네랄들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한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아이들처럼 서로 싸우는 거죠. 철분은 아침에, 칼슘은 저녁에 드세요. 최소 8시간 간격을 두세요. 갑상선 약을 드신다면 칼슘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칼슘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해서 약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이 시간 원칙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관절 뻣뻣함을 영원히 없앨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제 제가 18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칼슘 흡수의 황금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시면 뼈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미네랄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조절하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여러분이 삼킨 칼슘이 실제로 뼈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그냥 몸을 통과해서 변기로 사라지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칼슘을 먹어서 돈과 건강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중 칼슘 수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특정 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10배나 더 많은 칼슘을 흡수했습니다. 황금창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열립니다. 이때가 우리 몸의 칼슘 운반 단백질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장 내벽의 세포들이 열린 문처럼 되어서 미네랄이 혈류로 효율적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뼈가 밤 시간 회복 작업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칼슘을 먹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드시면
우리 몸은 이화 작용 단계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최고 수준입니다. 이 호르몬은 실제로 칼슘 흡수를 차단하고 신장을 통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생물학적 기능에 역행하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의 박 여사님이 심한 아침 뻣뻣함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딸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비싼 칼슘 영양제를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다고 했습니다. 5년이나요. 골밀도 검사 결과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칼슘 먹는 걸 중단하세요. 대신 저녁 8시에 정확히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드세요. 6주 만에 아침 뻣뻣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개월 후에는 혼자서 시장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추적 골밀도 검사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 이제 동반 영양소를 이해하면 저녁 시간대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칼슘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녁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드셔야 합니다. 칼슘 500mg을 드신다면 마그네슘 250mg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 세포로 밀어넣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뼈가 아닌 동맥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비타민 D3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D3는 낮 동안 흡수 경로를 준비해서 칼슘을 밤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도로를 건설하는 건설 인부라고 생각하시고 저녁 칼슘은 뼈에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동일한 흡수 부위를 놓고 경쟁하는 여러 미네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K2는 세 번째 필수 동반자입니다. 저녁 칼슘 복용 시 100 마이크로그램을 함께 드십시오. 비타민 K2는 교통정리원처럼 칼슘이 혈관이나 신장이 아닌 뼈와 치아로 가도록 안내합니다. K2 없이는 뼈가 약한 상태로 남아있는데도 동맥 석회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아침 8시,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3, 저녁 8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복용하십시오. 이 일정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우리 몸은 정밀 기계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내용은 80세에 자유롭게 걷는 것과 뻣뻣하고 아픈 몸에 갇히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배가시키는 동반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조언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혼자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칼슘 정제를 사서 물과 함께 삼키고는 왜 무릎에서 여전히 소리가 나는지, 얘 등이 여전히 아픈지, 얘 여전히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구부릴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칼슘에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정 동반 영양소 없이는 본질적으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요구사항은 비타민 D3입니다. 그냥 비타민 D가 아니라 특별히 D3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장에는 칼슘이 혈류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 없이는 칼슘이 위장에 그냥 앉아있다가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매일 최소 1000 국제 단위의 D3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황금 시간대에 칼슘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절대 분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조력자는 마그네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마그네슘과 칼슘은 댄스 파트너처럼 작용합니다.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칼슘 1000mg당 마그네슘이 약 400mg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없이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실제로 예방하려는 바로 그 경직을 유발합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관절이 잠기고 온몸이 딱딱해집니다. 서울에서 마그네슘 없이 고용량 칼슘을 수년간 복용한 환자들을 봤는데 그들은 목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재겨왔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클리닉에 오셨는데 당시 74세였고 프리미엄 칼슘 보조제에 많은 돈을 쓰고 계셨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 결과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관절이 너무 뻣뻣해서 병뚜껑도 열 수 없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잡초를 뽑으려고 쪼그리고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복용법을 조정했습니다. 같은 칼슘 용량이지만 이제 마그네슘 400mg을 함께 최적의 저녁 시간대에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아침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동반 영양소는 비타민 K2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K2는 몸속에서 교통정리원처럼 작용합니다. 혈류에 칼슘을 가져다가 실제로 원하는 곳인 뼈와 치아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K2 없이는 칼슘이 잘못된 곳에 쌓일 수 있습니다. 동맥, 신장, 연조직에 침착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매일 약 90마이크로그램의 K2가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전통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습니다. 소량의 나토가 이것을 제공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맛이나 질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행동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최적의 시간대에 칼슘을 복용할 때 비타민 D3 1000국제단위, 마그네슘 400mg, 비타민 K2 90마이크로그램도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이 네 가지 영양소가 함께 제가 뼈 복원 공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상승 효과를 내며 따로 복용하는 것보다 결합된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입증된 과학이며 서울과 부산 전역의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제 18년간의 임상 연구로 뒷받침됩니다. 칼슘 보조제를 혼자 복용하여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황금 시간대에 네 가지 영양소를 모두 함께 복용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서울에서 영양생화학 연구를 한 43년 동안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자녀들을 눈물로 바라보며 애 자신의 뼈가 그렇게 약해졌는지 묻는 노인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답은 칼슘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답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여 모든 밀리그램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역에 4,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칼슘 흡수가 다른 시간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증가하는 2시간의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말 그대로 보조제를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를 정확히 맞추면 뼈가 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 칼슘을 흡수할 것입니다. B입니다.
그 황금 시간대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이때가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해 세포의 칼슘 통로가 최대 용량으로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장벽의 효소 경로가 미네랄 흡수를 위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수면 준비 단계에서 뼈가 활발하게 재건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의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고 써 있어서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골밀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침의 코르티솔 수치는 실제로 칼슘 흡수를 차단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 시간 동안 건설 모드가 아니라 분해 모드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체 리듬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확한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칼슘 보충제를 드세요.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에요.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2시간 후입니다. 이산이 적절한 pH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몬드나 호두 한 줌과 함께 드세요. 이 견과류의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장벽을 통한 칼슘 수송을 40% 증가시킵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고 절대 찬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극적으로 느리게 만듭니다. 넷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정확히 같은 시간에 비타민 D3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1천 국제 단위를 권장합니다. D3 없는 칼슘은 엔진을 켜지 않고 차를 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D3는 장의 칼슘 결합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거 없이는 칼슘의 최대 70%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다섯째, 칼슘을 드신 후 3시간 이내에는 녹차나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이런 음료의 타닌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 몸이 사용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흡수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여섯째, 다른 보충제나 약을 복용하신다면 칼슘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칼슘은 철분 흡수, 갑상선 약, 특정 항생제와 상호작용합니다. 칼슘은 저녁 황금 시간대에 드시고 다른 것들은 다른 시간에 드세요. 이제 작년에 제 병원에 오신 강남구의 74세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단 한 층도 거의 올라가지 못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심각한 골다공증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칼슘을 드셨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저녁 복용법을 적용했습니다. 4개월 만에 추적 검사에서 골밀도가 12% 증가했습니다. 8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충제 업계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기본적인 일주기 생화학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7시 30분에 견과류와 비타민 D3와 함께 칼슘을 드세요. 매일 저녁 빠짐없이 하세요. 수첩에 적으세요.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것을 숨쉬는 것만큼 절대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지금 댓글에 황금 시간대에 칼슘을 먹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실천하실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당신의 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활동성이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도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몇 시에 칼슘 보충제를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뼈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시고 관절 경직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